뭐 이런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야 삼전이 더 올라가는 건 동의하겠어. 그런데 사실 내가 지금 10만원에 삼전 사서 13만원 가봐야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끼리 새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공부할 맛 계속 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삼성전자 10만원 달성했고요. 코스피도 4천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좀 얼떨떨한 지경까지 왔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리분들의 수익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오늘 내용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핵심만 보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만 전자 목표가도 곧 나올 때, 자, 지난번에 거의 뭐 한 달 전인가 그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약간의 어그로를 끌면서 예언 하나 하겠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15만 전자 목표가 리포트가 곧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어느덧 주가가 그냥 1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아마도 곧 이제 뭐 한 달도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뭐 내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15만원 목표가 뭐 이러한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대장주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코스피 목표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신 증권에서는 지금의 상승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바탕이 되는 상승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내년 3분기까지 분기순이익이 레벨업 될 것, 말 그대로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이라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실체가 없는 상승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이 봤을 때는 올해 말 코스피 4,100포인트, 그리고 내년에는 4,000 중반대의 코스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단기적인 과열 해소 국면엔 주의를 하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서기시 뭐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다.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올해 말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 이러한 전망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급등한 삼전, 그리고 닉스가 이제 슬슬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지금 신규 진입하라고 하면 고민이 좀 되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못 보던 숫자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다른 반도체를 보자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심플하게 결론만 보자면 이제는 전공정을 볼 차례라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올투자증권의 반도체 업황이 갑자기 좋아지는 지금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어요. DRAM 쇼티지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의 반도체는 다운 사이클이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6만원이었나요? 그 정도 가격밖에 안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외 인프라 투자는 당연히 중단 및 지연된 상황이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겁니다. 우리가 빵집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초까지는 딱히 장사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먹고 살 정도였죠.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부터 뭐 갑자기 난리가 났답니다. 빵의 인기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빵이 너무 잘 팔리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불안합니다.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닐까? 다음 달 되면 손님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 이러한 걱정에 지금 당장 뭐 제빵사를 새로 뽑기에는 부담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고 이 흐름이 장기화되고 빵이 그냥 오전에 다 팔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은 옆집에 있는 빵집보다 더 빨리 제빵사를 고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전과 닉스는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쉽게 예상이 가능하고, 다올투자증권이 봤을 때는 앞으로 2년 연속 전공정 투자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주가 좀 부담된다, 뭐 이런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야 삼전이 더 올라가는 건 동의하겠어. 그런데 사실 내가 지금 10만원에 삼전 사서 13만원 가봐야 20-30% 수익, 물론 크긴 하지만 요즘 같은 장이 20-30%, 내 꿈을 펼치기엔 좀 적은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소형주를 보고 싶어, 조금 더 업사이드가 큰 걸 보고 싶어,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삼전 닉스 대신에 전공정을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로는 뭐 VM, STI, 유니셈, 한솔케미칼,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참고로 다올투자증권은 이 두 개 기업을 가장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VM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4만원을 제시하며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갈 것, 이렇게 말을 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 말이 진짜로 맞을지 내년 초쯤 되면은 윤곽이 드러나겠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런 기업들, 그 기업들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반도체 전공정 ETF도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소울 반도체 전공정 ETF인데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냥 전공정, 기업들도 잘 모르겠고 이제 기업 개별 하나에 좀 투자하긴 좀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ETF로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반도체 사이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중 협상은 잘 진행 중. 미중 협상이 잘 되고 있나 봅니다. 미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도 히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될 것으로 보이며, 거기에 맞춰 미국도 관세 100%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산 대두도 중국이 구매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잘 되어가나 봅니다. 자, 다만 에이펙 근처 빅 이벤트가 전부 다 잘 풀리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 이럴 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갑자기 증시가 또 출렁거릴 수도 있거든요. 워낙 오랫동안 하락장에 길들여져서인지 이러한 평화가 좀 어색하긴 합니다. 기대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바이오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금리 인하가 코앞이고, 그 말인즉슨 바이오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다가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코스닥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이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 기존에 달려나가던 게 2차전지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2차전지가 같이 올라간다면은 코스닥이 이제 불기둥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중에서는 보르노이가, 금요일에 공부했던 보르노이가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덜 오른 섹터를 찾는다면은 게임 그리고 네카오, 이 두 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카오 이야기 살짝 봐야겠죠. 카카오도 어카팔, 어차피 카카오 8만 카카오, 이것도 계속 제가 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내년쯤에는 당연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 소식을 보자면은 카카오톡 AI가 드디어 온다고 합니다. 28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부터 대화 중에 GPT-5 기반 챗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안 읽은 메시지를 정리해서 알려주거나 톡을 사용하면서 GPT-5에게 질문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다만 아직도 친구택 개편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거 하는 거 뭐 얼마 걸린다고 이렇게 미루나 싶긴 하지만 아마도 이제 사용자가 적응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커 말고 뭐라고요? 게임입니다. 게임 이야기도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스타가 코앞입니다. 어떤 게임이 우리를 부르고 있을까 하고 봤더니 일단 NC소프트는 아이온2를 본격적으로 밀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크래프톤은 패럴드 모바일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패럴드를 진짜 재밌게 했었어서 이번에 또 모바일 나오면 뭔가 좀 바뀌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마도 저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넷마블은 7개의 대제 오리진, 프로젝트 이블페인, 몬길, 스타다이브, 나 혼자만 레벨업, 그리고 솔 인챈트 등 정말 많은 신작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백스코에 열린다고 하니까 혹시나 부산에 사신다면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 소식 간단한 거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의 사명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뭘로 바꾸나 봤더니 소프트를 빼고 NC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인지도를 위해 간결하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다른 기업들도 이미 사명을 줄인 바 있었다고 합니다. 넷마블 게임즈도 넷마블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도 위메이드로 바꾼 바 있어서 NC소프트도 아마도 NC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현대건설, 나 원전주라고 불러줘. 최근 원전주의 상승이 계속 나타나는 가운데 오히려 하락하던 원전주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주봉을 보면은 급하게 올라가다가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3달 정도 쭉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페르미 아메리카와 대형 원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IBK투자증권은 미국 원전 시장의 진출이 확인되면서 목표가 7만원을 유지했는데요. 앞으로 미국에서는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원전주로 다시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템베거 종목. 시장이 좋으니까 리포트도 자극적인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이 와중에 템베거를 예상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그래피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15%나 올랐거든요.
부국증권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피는 얼마 전에 상장했던 기업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투명 교정 장치 관련주였는데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곳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는 않았으나 하지만 실적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래피는 글로벌 매출이 전부 다 골고루 잡혀 있습니다. 한국이 겨우 2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치아 교정 전망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특히 북미 지역 교정 규모가 연평균 30%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흑자 전환 가능하고 폭발적 성장을 예상한다는 소식이에요. 혹시나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나는 조금 더 가치 투자를 해보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장에서는 이런 기업이 소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결국 주가는 사람들이 봐줘야 오르는 거니까요. 다음입니다. 현대차도 자율주행 준비 중이라고 올해 말 GM에서 부분 자율주행을 우리나라에서 출시한다는 이야기를 봤었죠. 자율주행을 좋아하는 저 기릿은 이제 이러한 소식에 슬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현대 기아 쪽에서도 액션이 나올 것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상용차에서 나오는 모습 현대차가 자율주행 레벨 4를 탑재한 수소 트럭을 내년 양산 목표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 현대차 레벨 3도 못하는데 뭐 레벨 4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출시가 된다면 어쨌든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화물차의 자율주행 레벨 4까지도 안 바랍니다. 그냥 고속도로 안에서만 된다고 하더라도 진짜 많은 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되길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는 K참치의 시대인가? 카디비. 야,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왜 맨날 한국 음식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 유명 래퍼 카디비가 이번에는 고추 참치 먹방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건 또 어떻게 알고 그걸 또 먹었는지. 참고로 카디비는 불닭볶음면을 지금의 불닭볶음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홍삼 등을 이미 드신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동원 참치가 웃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동원 F&B는 아마존에서 다음 달부터 참치캔을 공식 판매한다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미 양념류 참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매운맛 하면은 한국 뭐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2차전지 공부해야겠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고체를 공부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전의 액을 고체로 만드는 게 전고체고 그리고 배터리에 화재가 날 때 보통 전액에 불이 붙는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체로 바뀌니까 불이 안 붙는 게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성능을 최대로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출력도 그리고 충전도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나트륨 배터리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였어요. 한 4월쯤. 그때 중국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글로벌 2차전지 업계가 또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충격을 받았나? 나트륨 배터리가 뭐길래 하고 봤더니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한 배터리는 사실 전부 다 리튬 배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투자자분들을 대부분은 리튬 가격 흐름을 챙겨보는 습관까지도 가져 있고 우리가 2차전지 오르면은 같이 오르는 관련주가 뭐죠? 맞습니다. 리튬 관련주죠. 그만큼 중요한 광물인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리튬의 특징은 비싸다라는 것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만 나오다 보니까 한때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리튬 가격이 엄청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리튬에 관련된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자, 하지만 이 리튬이 나트륨으로 바뀌면 많은 게 바뀌게 됩니다. 일단 이게 바로 나트륨 배터리라는 건데요. 리튬을 그냥 나트륨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상 재료가 공짜가 되어버린다는 거. 기대분들 집에 리튬 있나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트륨 있나요? 맞아요. 나트륨은 당연히 있죠. 말 그대로 소금은 정말 리튬이랑 비교하면 그냥 공짜에 다름없는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배터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를 처음으로 꺼낸 CATL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30% 정도 싼 가격이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었죠. 자,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는 언제 성능이 떨어지죠? 맞습니다. 겨울만 되면 스마트폰이 빨리 꺼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징인데 하지만 나트륨 배터리는 영하의 상황에서도 성능이 90%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아니 길이 그러면은 왜 이때까지 굳이 리튬을 쓴겨? 그냥 나트륨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뭔가 봤더니
바로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 그 말인즉슨 똑같은 출력을 만들려면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훨씬 더 무겁고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로서의 그런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 CATL이 그거를 기술로 극복했다는 거죠. 지난 4월 CATL은 나트륨 배터리를 공식화했고 LFP 배터리에 준하는 에너지 밀도를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회 충전 500km가 가능하다는 소식. 자, 그래서 이 나트륨 배터리가 올해 말 내년 초 양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나트륨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배터리의 진짜 시장은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기가 나트륨 배터리의 그 전장이 아니에요. 어디가 진짜 시장인가 봤더니 성능보다 가격이 더 중요한 시장, 바로 초저가 전기차, 소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아니면 이륜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ESS, 여기가 바로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ESS 어차피 땅에다 놓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게와 크기 그렇게 큰 상관이 없겠죠. 가격만 많이 싸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나트륨 배터리의 주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2차전지가 최근 오른 이유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ESS 때문에 오른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배터리에 관심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주를 봤는데요.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소형주밖에 없더라고요. 일단은 애경케미칼, 나인테크, 메가터치, 자이글 요런 기업을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시가총액이 낮다는 건 기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 4개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거는 이 2개더라고요. 나인테크와 애경케미칼, 주봉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오늘 영상 좀 길죠? 진짜 빨리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찍어준 미국 주식. 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간단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주식을 조금씩 사모으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죠.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반도체, 리튬, 히토류, 광산 이런 기업의 지분을 모으고 있고, 이 친구들의 특징은 바로 전략 산업이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공부했던 리튬이 여기 들어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추후 이 전략 자산 중 하나인 양자컴과 방산, 이쪽에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참고로 지난주 말에 양자컴은 부인하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별 종목은 좀 건들기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왼쪽에 그 기업들이 포함된 ETF 그것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ETF만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일까지 청약하는 공모주가 있습니다. 이노테크라는 기업이고요. KB증권에서 진행하고요. 다들 알고 계시죠? 경쟁률 너무 잘 나왔고요. 시가총액도 낮다 보니까 당연히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정 예상 수량은 한 0.5에서 0.6개 정도라서 조금은 운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청약을 당연히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모두 한 주 이상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인스타도 저 길이 타고 있거든요. 인스타 팔로우도 한번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